안녕하세요. 저 또 왔어요. 너무 곧바로 시작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체육계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대한체육회를 목표로 지금은 서류 가산점 항목인 공통 자격증 취득에 매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고 싶은 곳을 딱 정해놓고 준비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혹시 모를 상황들에 대비해서 다른 스포츠 분야도 준비해야 되는 건지 너무 고민입니다. 근데 저는 플랜 A만 가지고 있는 건 정말 정말 위험하다까지는 아니지만 플랜 B가 있어도 괜찮은데 저도 고민을 똑같이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플랜 B가 생기는 순간 플랜 A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과연 내가 두 갈래 길을 다 준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만 정말 파는 게 맞는 것인지. 근데 또 하나가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맞는 말이죠. 네, 결론적으로는 최재승님의 말이 맞죠. 네. 플랜 A만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하죠. 이분이 지금 체육 전공자라고 하면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1년에 체육 전공자 최대 많아봐야 3명 아니면 뭐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뽑아요. 네. 대한체육회도 많이 안 뽑잖아요. 대한체육회도 2-3명 정도. 그렇게 한두 명밖에 안 뽑는데 그것만 몰두한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다른 스포츠 분야도 준비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되게 궁금한 건데 이런 공공기관을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특화되게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준비를 하는 거랑 스포츠 마케팅 쪽 회사를 준비하는 거랑 아예 좀 질이 다르지 않아요? 결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다르죠. 그래서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대한체육회 준비하시는 분 중에서는 이렇게 뭐 체육 공기업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공기업, 코레일이나 어디 뭐 도시공사나 그런 일반 공기업까지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아예 체육 공기업 플러스 그냥 스포츠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가맹단체 아니면 시도체육회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분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분이 근데 만약에 체육 전공이시면 후자가 더 편하지 않아요? 그렇죠. 본인이 정말 이제 스포츠가 그쵸, 굉장히 그쵸. 좋다, 재밌다, 스포츠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후자가 이렇게 체육 맞는 공기업뿐만이 아니라 경기 가맹단체, 시도체육회 이런 쪽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죠. 근데 내가 정말로 이런 복지, 월급 이런 것들이 난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체육 공기업뿐만이 아니라 일반 도시공사, 공단 되게 많잖아요. 많죠. 그런 쪽으로 준비하는 분들도 은근히 많죠. 저였으면 근데 저는 후자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봐봐요. 대표님, 개구리님 보세요. 아니면 혹시 모를 상황들에 대비해서 다른 스포츠 분야도 준비해야 되는 건가요? 하시는 거면 스포츠 쪽에 있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신 거일 수도 있으니 이제 그렇게 했는데. 목표를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를 둔다면은 그 정도 자격증이나 가산점 기타 등등을 준비해 주시는 거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그 밑에 있는 가맹단체나 시도체육회도 웬만해서 지원 횟수가 있는 수준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굳이 꼭 내가 시도체육회까지 가야지라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절로 거기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를 높게 잡고 가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대답 퀄이 장난 아니시네. 오늘 좀 컨디션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오늘 질문이 좋네. 이런 고민이 좋으니까 답변도 괜찮게 나오고. 그쵸? 그러면 이 은기님에 대한 답은 되셨을 것 같아요. 아마 이분이 제가 생각하는 다른 스포츠 분야도 준비한다고 고민을 하시는 거 보면 이제 공단 쪽 말고 일반 사기업 쪽을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개구리님 말씀처럼 그 산하에 있는 그 밑에 있는 그런 스포츠 관련된 기관들도 충분히 커버 가능하실 거기 때문에 작년에 공단 입사한 체육 전공자들을 살펴보면요. 남자 1명, 여자 1명, 2명 뽑았다고 했잖아요. 남자는 약간 스포츠 마케팅 대행사에서 일을 하다가 공단으로 넘어가신 분이었어요. 이직을 하신 분인 거죠? 이직은 한 건 아니고 중고 신입인 거지. 그냥 신입 채용인데 본인은 어쨌든 스포츠 마케팅 대행사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같이 공단에서 필요한 가산점도 있잖아요. 자격증. 그쵸. 그것도 그걸 같이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일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이 있고 여성분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대한체육회에서 계약직을 했나? 공대가 계약직을 했나? 그것도 하고, 대한축구협회에서도 계약직으로 했었나? 약간 공공기관 쪽으로. 계속 스펙을 쌓으셨네. 네, 스포츠 행정 쪽으로 계속 인턴 계약직을 하셨던 분이고, 한 분은 마케팅 대행사에서 하셨던 분이고, 이렇게 플랜 B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지금 댓글에 되게 좋은 말이 있는 게 지원한다고 해서 입사해라는 뜻은 아니므로 플랜 B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잖아요. 지원 그렇죠. 이꼴 입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질문 하나 들어온 거 이거 받고 갑시다. 저는 25살이고 현재 지방대 스포츠 마케팅학과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자격증은 토익 760이랑 운동 처방사 1급 자격증이 있는데 대외 활동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1학기는 학교 생활을 하고 2학기 때는 휴학을 하고 대외 활동이나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데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요? 목표는 프로 야구단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내가 정말 프로야구단의 취업이 목표라고 하면은 그렇게 프로야구단과 관련된 대활동 하는 게 제일 좋죠. 네. 그렇다가 지금 지방에 거주하고 계실 것 같은데 프로스포츠가 연고지로 지방 연고지로 맞아.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근처에는 다 프로구단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대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조그마한 일거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 좀 시켜주십시오 하면서 그 안에 어떻게든 비웃고 들어가가지고 하실 수 있다고 하면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대외 활동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확하게 목표가 있으시잖아요. 프로 야구단에 들어가는 게 목표라고 하시니까 그런 야구단 마케터나 아니면은 개구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산하에 있는 그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지민님 댓글 읽다가 지금 말렸잖아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격증은 뭐 딱히 필요한 거 있을까요? 토익 760 있으시대요. 아니 그 토익 점수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 토익 760 정도 있으면 차라리 저는 개인적으로 오픽 했으면 좋겠어. 오픽. 차라리 실질적인 영어 회화 능력이 더 중요하니까 오픽은 그냥 760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 어차피 보여지는 점수잖아 토익은. 오픽을 하는 게 더 괜찮지 않을까. 근데 봐봐요. 궁금증이 있어요. 내가 지원서를 딱 냈는데 토익이 한 700점대고 토익이 800점대예요. 그러면은 나머지도 다 비슷비슷해. 그럼 이쪽으로서 쏠리지 않나요? 코타 그 토익 800이 760보다 더 낫다라고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할 것 같은데요? 그건 그냥 점수잖아요. 저는 올해 21살입니다. 작년에 1학년 마치고 올해 4월에 군대를 입대할 예정인데 체육 전공 학생입니다. 군복무 중에도 공부를 할 생각인데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진로는 공공기관이나 시도체육회 쪽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제대로 공부를 못 해와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네요. 와, 이제 군대 가서까지 공부할 생각이 드는구나. 저도 군대 가서 공부해야지 저 때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되죠. 의미가 별로 없어요. 아니요, 근데 저는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거를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좀 웃기긴 하죠. 내가 군대를 갔다 온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제 친구들이나 제 주변 지인들이 군대를 갔잖아요. 근데 군대에 가서 어떤 걸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이거보다는 공공기관을 들어가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커말이나 한국사나 아니면은 토익, 영어, 그러니까 이게 군대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에서도 도움이 되는 거를 하시는 게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한국사나 커말을 따면은 휴가를 내보내주고 막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공공적인 걸 하는 게 어떠신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 가면은 그냥 군복무 1년 동안은 그냥 군 생활에 적응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충분히 적응 잘 하실 것 같은데 왜 그러시죠? 그러니까 거기에 더 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군대 가면은 이제 훈련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주특기도 분명히 있고 그런 거를 다 한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자격증 공부를 하던가 하면 되지. 2등병 때부터 가가지고 안 돼. 공부를 하고 하면은 군 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군 생활에 충분히 적응을 하시고 개구리님 말씀대로 여기는 찐 군대를 몇 년도 갔다 오시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갔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적응을 충분히 하시고 나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 공부 걱정 하시지 마시고 군 생활에 집중하자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했던 공부는 그냥 영어로 일기 쓰기. 그냥 군대 가면은 일기를 자주 쓰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그냥 잘 못하지만은 영어로 쓰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군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 군대 얘기 나오니까 다들 막 난리 나셨네.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나 아직 사연 한 개밖에 안 내봤다고. 그러면 자, 두 번째 사연 한번 열어볼게요. 빠른 진행. 네, 이거는 이제 그 저희 카페에 올라왔던 그냥 사연 중에 제가 하나 채택을 해왔는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무엇을 잘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파워포인트 같은 거 만지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될까요? 대외활동 같은 거 찾아보면 기자단, 마케팅, 영상 쪽이 많은 것 같던데, 그런 곳에 참여하고 싶으면 어떤 능력부터 쌓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질문이 신기하죠? 근데 뒷말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기자단이나 마케팅, 영상 같은 대외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떤 능력을 먼저 쌓아야 할까요? 가 질문입니다. 이거는 제 영상 안 보신 거죠? 제가 올려놨죠. 거기서 울분을 토했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저한테 대외활동은 배워야 되는,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대외활동들이 퀄리티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할 줄 아는 사람들 정말 좋아하고 할 줄 아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해서 제가 대외활동들한테 같이 찍은 친구랑 같이 일침을 날리긴 했어요. 그래도 열심히 하려는 친구들, 열정을 가지고 임하려는 친구들을 키워주는 게 대외활동의 참된 목적이지 않냐라고 해서 저희 PD님 옆에 앉아 계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배워서 들어가실 수밖에 없어요. 일단 들어가 봐야 되니까. 들어가긴 해야 되니까. 해주셨네, 편폭을. 요즘 배워서 들어가야 됩니다. 맞아요. 진짜. 요즘 배워서 들어가야 돼요. 이분도 배워서 들어왔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배워서 진짜 들어가야 되고, 파워포인트 만지는 것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파워포인트는 여러분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막 엄청 전문적이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포스터나 슬라이드 쇼를 봤을 때 내 성의가 정말 충분히 묻어날 정도는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는 정말 필수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 포토샵, 일러스트, 프리미엄 프로, 파이널 컷 이런 것들도 하시면 당연히 붙는 데는 가산점이 미친 듯이 붙죠. 네. 요즘은 그런 거를 유튜브로도 쉽게 배울 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배우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누구 옆에서 통해서 직접 배워야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학원을 다니셔도 괜찮고. 맞아요. 네. 1학년이면 학생회 과 동아리 등 비교적 들어가기 쉬운 곳부터 경험을 쌓아서 대외 활동으로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1학년 부럽다. 근데 저희 PD님도 이번에 처음 대외 활동을 하시게 됐는데 처음이시래요. 근데 붙으셨거든요. 근데 자소서를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막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이게 아니라 정말 정성이 막 눈에 보여요. 그 개구리님이 그러셨거든요. 자소서에 부제목 다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러니까 이런 정성이 보이면 정말로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면접 가서 막 책상을 엎고 막 나 뽑으면 막 이러지 않는 이상 정말 하고 싶은 말 막 논리적으로 조곤조곤 잘하고 오시면 충분히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스미스를 이제 뽑다 보니까 이제 아는 건데, 자기소개서 분량이 적으신 분이 있고 아니면 되게 길게 써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역시 길게 쓰신 분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만큼 정성스럽게 쓴 거고, 좀 짧으면은 좀 정성이 조금 없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가지고 그만큼 애정이 없다고도 이어질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좀 이렇게 대외활동 자소서를 정성스럽게 길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세 번째 사연 한번 해볼까요? 경영학을 전공하는 3학년 대학생입니다. 스포츠에 관심이 많아 나중에 일을 한다면 스포츠 공기업이 되었든 스포츠 용품 브랜드가 되었든 스포츠 식품 브랜드가 되었든 스포츠를 매개로 무언가를 하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데요. 직무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게 취업에 좋을지 고민입니다. 현재 가장 관심 있는 직무는 마케팅입니다만 제가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아 너무 경쟁이 치열한 직무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어느 직무로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 경영학. 우선적으로 마케팅은 타겟을 먼저 두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마케팅이라서 막 그렇게 어렵고 그러진 않아요, 공부가. 이렇게 대외활동을 많이 통해가지고 이렇게 현실적인 경험, 실무적인 경험을 좀 쌓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마케팅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분은 정말 스포츠면 다 되신다는 마인드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공기업이든 브랜드든 식품 브랜드까지도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직무를 좀 경험을 하실 만한 대외활동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으셨나 싶어요. 왜냐면 이렇게 다 괜찮다고 하실 수가 없거든요. 공기업이면 공기업이든 마케팅은 마케팅이든 이게 확실히 좀 본인이 느끼시는 게 있을 거라서 이거는 대외활동을 조금 더 해보시면 그 직무에 대한 좀
잡히거든요. 근데 본인도 이게 직무가 지금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지도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거 보면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상황을. 네, 엄청 좋은 댓글 하나 달렸네요. 지금 사연에서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 본인이 다닌 대학교 레벨에 매몰되지 말고 실무 능력과 본인 필살기를 만드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근데 진짜 맞는 말이에요. 진짜 이 지금 댓글 달아주신 분 말씀처럼 그거에 너무 국한돼서 난 여기는 안 될 거야, 여기는 안 될 거야 라고 하시지 마시고 그거를 이긴다는 표현도 웃기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충분히 본인이 컴플렉스라고 느끼신다면 그거를 뛰어넘을 만한 되지 않으실까. 근데 요즘 마케팅도 수요가 많은 마케팅이 뭐냐면 이제 디지털 마케팅이에요. 디지털 캠페인. 이런 거요? 그렇죠. 뉴미디어? 뉴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이 스포츠 분야에서 마케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영상 편집을 통해서 SNS를 한번 운영해보고 관리해보고 분석해보고 이를 통해서 마케팅을 펼치는 그런 디지털 마케팅 캠페인에 관심을 가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도 스포츠 브랜드에서 경력직 채용을 했는데 거기서도 필수 역량이 포토샵이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캠페인 마케팅의 트렌드에 맞춰서 이렇게 뽑는 건데 앞으로 그런 채용들이 더 많아질 거니까 이 디지털 쪽에 뉴미디어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경영학과를 전공하셨기 때문에 마케팅 전반적인 거에 대한 지식은 일반 스포츠 관련된 정말 뭐 최대 전공만 하신 분들보다는 더 뛰어나실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런 트렌드에 맞춘 진짜 개구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트렌드에 맞는 그런 스펙을 준비하시는 게 이제 본인의 필살기를 준비를 하시는 거죠. 현직자 중에 골프 산업으로 시작해서 축구 산업으로 넘어가거나 그 반대의 케이스도 꽤 자주 있을까요?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스포츠 마케팅 산업 쪽으로는 골프 쪽에 더 큰 규모의 대회를 경험하고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목표 설정에 있어 고민이 됩니다. 확실히 골프 산업이 점점 인기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제가 골프 산업 교육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약간 저만 하는 느낌이었어요. 골프 산업이 꽤 큰 판이라는 걸. 근데 지금 이제 골 산업 기수가 좀 지나고 있는데 점점 인기가 많아지더라고요. 골프 산업이. 잘 나가는 산업이라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축구나 야구나 다 똑같겠지만은 신입 채용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야구 축구가요? 경력직 채용이 좀 늘어나고 있고 신입 채용이 사실 있긴 있지만은 그것조차도 중고 신입이 많아요. 중고 신입이 많아요. 그 중고 신입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마케팅 대행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 마케팅 대행사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느냐 했을 때 골프 이벤트, 골프 대회, 골프 스폰서십 그런 마케팅 대행사에서는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골프 산업에서 일을 시작해서 이렇게 프로스포츠 산업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궁금한 게 저는 골프를 좋아해서 골프 산업을 이제 좋아하고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 거지만 골프라는 종목 자체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루즈하고 되게 재미도 없고 뭔가 귀족 스포츠 느낌도 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취업을 해도 괜찮으실까요? 버티실 수 있을까요? 20대 중에서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골프를 자주 보고 자주 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 없어요. 근데 어쨌든 골프라는 게 가장 큰 분야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이렇게 들어가서 공부해서 배우고 거기서 커리어를 쌓고 돌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이쪽으로 왔구나.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골프 산업을 이해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한국 여자 골프 협회에서 대학생 서포터즈도 있었어요. 맞아, 있었어요. 네, 그거 하고 싶어 했었어. 그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그거와 유사한 서포터즈나 뭐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안에 들어가가지고 배우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진짜 골프는 관심부터 갖는 게 근데 모든 스포츠는 그게 맞잖아요. 개구리님 질문 드립니다. 이번 국채공 인턴십에서 축구 쪽 유명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자소서 외에 더 어필하기 위해 추가 포트폴리오 제안서를 준비했지만 개인적으로 면접을 못 본 게 많이 아쉬웠어요. 저는 빨리 커리어를 시작하는 게 목표인데 스포츠 마케팅 관련된 지금 졸업한 시점에서 꼴사나 수강이 나을지 개인적으로 취준을 계속하는 게 맞을지 여쭤봅니다.
이거는 좀 꼴사나 홍보가 될 것 같아서 말하기가 조금 그렇지 않나? 국채공 인턴십에서 축구 쪽 유명 스타트업? 그러면은 거기인 것 같은데 저기 어디야? 축구 데이터 분석 회사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면접 못 본 게 아쉬웠어요. 근데 저는 빨리 커리어를 꼴사 하나?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골프 산업 쪽에서 채용 공고를 많이 가지고 와요. 아직도 몇 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많이 추천을 해주고는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꼴사 하나를 수강을 했잖아요. 제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골프 산업에 대해서 모른다. 어디 가서 골프 산업이 뭔지 알고 싶다. 그러면 꼴사 하나가 맞거든요. 근데 골프에 대해서 안다. 내가 골프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런 산업판의 이해도 좀 있다 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되게 애매하네. 마케팅 대행사에서 골프 산업 아카데미 수강생들을 그나마 조금 우대하는 이유는요. 거기는 바로 실무 투입을 하는 인재를 원해요. 실무 투입을 하는 인재는 뭐냐면 그나마 최소한 골프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 골프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그 현장에서 계속 몇 달 동안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맞아. 마케팅 대행사에서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2달 동안 골프 산업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여주고 마케팅 제안서도 써보고 하면은 그 마케팅 대행사에서 그런 친구들을 쓰면은 바로바로 적응해서 실무로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수강생들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골프는 좀 그거에 대한 정보력이 되게 많이 그러니까 정보가 막 이런 취업 정보 말고 그 산업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어떤 실무자분이 말씀을 해주신 걸 제가 되게 뚜렷하게 기억하는 게 그분이 이력서를 낼 때 어느 뭐 회사에 내는데 본인의 타수를 적는 게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스크린 타수랑 실 타수 그냥 그 필드에서 치는 타수를 따르게 다 적어서 내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흔치 않고 내가 골프에 대해서 모르는데 내가 이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싶어서 골프를 어필을 하는 분들은 그냥 인터넷에서 쳐보거나 주변에서 야 초짜 보통 타수 얼마큼 나오냐 라고 물어서 이제 치실 텐데 그분은 내가 골프에 대한 관심도가 이만큼이 있다는 걸 누구보다 어필을 정말 정확하게 하신 거잖아요. 이런 거에 있어서 꼴사 하나가 조금 좋았죠. 그렇다고 꼴사나를 수료했다고 다 채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거기서도 다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거 봐요. 저 꼴사 하나 수료했는데 떨어지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그만큼 조금 공부를 한 거니까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예. 개구리님이 생각하시기에 스포츠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이거는 근데 진짜 매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내가 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창의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 외에 다른 것 이것만을 꼭 어필해라 하는 게 있을까요? 이거 3주째 받고 있죠. 이거 이 질문 나도 모르겠어. 다 중요하지. 뭐가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 다 중요하지. 이거는 그냥 개인 생각 말하면 되지 않을까? 어필해야 되는 거요? 근데요, 어필을 너무 눈에 튀게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실무자분들, 그러니까 그 면접관들이 원하는 거를 어필을 해야지 내가 창의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신선하고 독특한 충격을 줘야지라고 어필을 잘못하시는 순간 이분은 우리의 조직과 어울릴 수 없겠다는 생각은 확실히 가지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은 원래 그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듣고 싶은 거지 이게 창의성이 더 중요하다,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잘 말하는 게 중요하지 정답은 없다는 거. 제가 그때 처음으로 대학생 때였는데 한번 스포츠 이벤트를 직접 한번 기획해보려고 기획해보고 실행해보고 싶어가지고 티켓 하나당 아마 그때 3만원이었나? 2만원 엄청 비쌌네요. 네, 그때 그 콘서트가 스포츠 작 콘서트가 처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었어요. 그때 스자발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맞죠. 그때 죄송해요. 나 아저씨 내 진실 나왔어. 이거 아니야. 그때 스자발 진짜 아무도 몰랐었는데. 같은 맥락이긴 하잖아요. 근데 진짜 아무도 몰랐었는데. 그때가 레전드의 시작이었구나. 2만 원이었대요. 2만 원. 그때 진짜로 몇 시간 그 하루도 안 지났는데 솔드아웃 됐어요. 나도 그때 깜짝 놀랐어. 나의 그 첫 작품이었는데 솔드아웃 돼가지고 깜짝 놀랐지. 근데 그때 티켓 값이 2만원인데 남는 건 없었어요. 왜냐면 그 책 하나가 13,000원인가 15,000원이었거든요. 진짜 없네요. 그러니까 진짜 없네요. 돈 벌려고 한 게 아니었었어요.
같이 그냥 도움 주려고 했던 거지. 그러니까 대학생 대외 활동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기획을 해보시면 그 누구보다도 엄청난 스펙을 갖게 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 대외활동이라는 꼭 어디에 소속돼서 하라는 법은 없어요. 저처럼 그냥 뭐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멋지게 한번 해보세요. 그것만큼이나 더 좋은 건 없어요. 멋지게 네.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도 좀 해볼걸. 그럼 저도 몰래 한번 해볼까요? 맞아요, 개구리님 승승장구 하시고 있죠. 뭐 그 스포츠 산업의 아버지라는 소리를 듣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아버지? 사촌 오빠? 약간 삼촌 정도?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3학년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현재 대외활동을 2, 3회 정도 경험했는데 최근 들어 자격증을 따야 할지 대외활동을 더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학교 생활이랑 대외활동, 자격증 모두 병행하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라 더더욱 고민이 많이 됩니다. 대외활동 2, 3회, 3학년 자격증 무슨 자격증 따고 싶으신 걸까요? 그게 좀 궁금하네. 대활동 그리고 두세 번 했으면 안 많이 해도 돼요. 대활동 많이 했다고 해서 스펙이 뭐 좋고 높은 게 아니에요. 네, 대활동은 그냥 한두 개만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뭐 공단에 들어가고 싶으시면 그거에 맞는 필요한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걸 따시는 게 맞는데 그렇죠. 어떤 자격증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떤 직무를 생각하고 있는지. 네. 그럼 개구리님은 커말, 영어 자격증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영어 자격증 중에서 오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커말보다 오픽이 더. 저는 제가 지금 대학교 2학년이다라고 하면은 영어 회화에 더 많이 신경 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그래서 대학 들어가자마자 영어부터 엄청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익 공부 말고 그냥 영어 회화 공부. 네. 진짜 근데 영어 회화 진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많은데 여러분들이 다 막 해외로 나가야 돼 막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정말 많아요. 어떻게 서울역 오셔가지고 저랑 영어로 대화하실래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했던 영어 공부는 굳이 막 영어 학원에 가진 않았고 우리 대학교 수강 과목에도 영어 과목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장문 강의나 영어 회화 강의를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그 전화 영어도 정말 잘 돼 있고 그냥 영어 토론 동아리도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활용하시면 부담 없이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영어 회화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오픽 시험 볼 때 도움이 많이 되죠. 네, 자연스럽게 높게 나올 거니까 영어 회화 공부에 더 많이 신경 썼으면 좋겠고 대활동은 그냥 한두 개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 네, 토익 할 바에는 차라리 오픽을 더 먼저 하세요. 네, 영어 회화에 도움이 더 되는 공부니까 커말이랑 오픽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민명철 유포는 정말 저도 추천을 해요. 정말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전화 영어를 좀 싫어했던 거는 정말 전화 영어로 수다 떨고 끝난다는 기분 때문에 싫어했는데 민명철 유포는 그거가 잘 돼 있어요. 전후 숙제 이런 것도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영어 되게 많이 늘더라고요. 오픽 추천 감사합니다. 제가 스포츠 이벤트 기획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데 이벤트 기획 경험 쌓는 것 말고 혹시 추천하시는 자격증 같은 것도 있으실까요? 이벤트 쪽에서 자격증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진짜 확실히 영어가 더 중요할 거예요. 이벤트 기획에서는. 네. 스포츠 마케팅 회사도 그렇고. 스포츠 마케팅 대행사에서도요, 그 매니지먼트 일을 하기 때문에 영어 회화를 조금 할 줄 안다라고 하면은 연봉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회화를 더 신경 써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언젠가 한 2, 3년 뒤면은 이 방송을 미국에서 키고 있는 걸 목표로 하는 걸로. 오늘 근데 댓글로 정말 질문 많이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재밌다. 그리고 체육회나 체력센터 등 공기업 쪽 생각할 때 관련 경험이라면 재활센터나 PT센터 실습일까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PT센터에 있어 봤거든요, 여러분. 근데 PT센터는 이런 공기업 관련된 느낌보다는 정말 영업직이라서요. 조금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PT센터는. 이게 어떤 PT센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죠? 체육회나 체력센터 등 공기업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대한체육회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뽑는 이제 운동처방사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쪽은 사실은
실무 경험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쪽에서 또 실습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 친구 같이 세대 입시를 했던 친구도 실제로 일반 체육학과를 갔다가 이쪽을 가고 싶어서 편입으로 물리치료학과를 아예 바꿔버렸다고요. 바꿔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걔네는 좀 실습이 많이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배우는 지식이 좀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건은사 따는 거 맞아요. 맞아요. 네. 건은사 따면서 이제 실습도 좀 해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대학교 취업 콘서트나 취업 수업보다 개구리 라이브가 더 도움되네. 그쵸? 짱이죠. 근데 저희 이제 이거 조금 이거 말해요? 몇 주에 한 번씩 온다는 거? 저희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왔었거든요. 근데 2주에 한 번씩 올 것 같아요. 2주에 한 번씩 하는 게 본인 질도 좀 높아지긴 하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본인이 너무 빡세. 2주에 한 번으로 갑시다. 더 이상 뭐 질문 없으시면 오늘 라방도 1시간 꽉꽉 채웠는데 그만 해볼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2주 후에 보는 걸로. 수고하셨어요. 안녕. 인사할 때 다 나오자. 안녕.